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먼저 살펴보시죠.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자가 부담금이 2.8억에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근데 조건이 있죠. 개정안이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제초안이죠. 제초안이 있는데 전국에 84개 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존에는 19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거고요. 3천에서 1억 원 부가 단지도 20개에서 9개로 줄어들고 1,000에서 3천만 원 부가 단지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곁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서 그 부담금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사가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만든 거죠. 9월 2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고,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 금액 부과 구간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개정안이죠.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부과 기준 현실화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개정안을 토대로 보도자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개별 단지를 하나 찝어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반포 3주구 같은 경우에 이제 반포주공 1단지에도 보면은 3주구도 있고 1, 2, 4주구도 있는데 그 아래가 이제 3주구죠. 3주구를 보면은 부담금이 4억에서 1억 6천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이제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요런 겁니다. 특히 부담금 면제 금액이 1억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면서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초안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자산도 많이 없으신 분들, 소득도 없으신 분들도 사실 재건축을 좀 반대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감되다 보니까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외곽지에도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한번 단지를 한번 봤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현재 시세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보면은요. 요게 이제 33평, 흔히 34평, 국평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요거 이제 배정을 받는 겁니다. 요게 매매가가 이제 28억이죠. 거의 이제 받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1대1로. 여기 이제 제초안이 원래는 한 4억까지 됐었죠. 그래서 총 매수가가 취득세는 빼고 한 32억 정도의 34평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제초안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1.6억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32억이 아니라 내가 28억에서 1.6억이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억이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 9평을 내가 사게 되는데 여기 사게 되면은 30억이 안 하는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30억이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을 한번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죠. 바로 위인데 여기가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45억 내외 정도 하잖아요. 근데 3주구가 입주 시점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연식 차이가 10년 이상도 납니다. 그러니까 3주구는 40억대도 아니고 아마 50억대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30억이면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시세 차익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아파트 이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미아동 아파트는 증여를 받은 거라 당장 매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용 현금이 2억, 신용대출 시 3억 이상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고,
뭐 상계뉴타운 2구역 재개발 입주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주택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피가 많이 내렸고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강동구에 신규 분양된 상가를 추천받았는데 뭐 다주택도 부담이 되니 뭐 여기를 월세 받는 목적으로 뭐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옳은 방향인데, 일단은 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요게 아마 5년 내는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현재 현금이 2억이 있고,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3억 이상 있는 건데, 뭐 상계 뉴타운 2구역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입주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예요. 사업시행 인가 단계.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요거를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1주택, 플러스, 1 입주권을 받게 되면은, 그죠? 사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이 상계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 물론 괜찮은 구역입니다. 뭐 최근에 시세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피도 막 1억대밖에 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 피가 1억대면 정말 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입주권이 아니죠. 지금 주택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무허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주택입니다. 관리처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되지가 않아요.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1주택 1입주권 전략을 하려면은 상계 뉴타운 2구역이 아니라 관리처분이 이미 난 흔히 이제 관처라고 하죠. 관처가 난 구역을 사야 내가 이제 비과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요런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뭐 강동구에 신규로 이제 분양이 된 상가를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월세 투자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분양이 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투자로 여기를 하지 마시고 굳이 내가 상가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내 상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된 상가죠. 그래서 수익률은 높지 않겠습니다만은 재건축이 됐을 때 상가하고 같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은 이게 강남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계 뉴타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죠. 사업시행 인가다 보니까 아직 입주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가 뭐 한 2억에서 이렇게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1억대 후반에 한 개밖에 없는 뭐 소액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아마 감정가액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7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25평을 아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요거 말고 이게 실투자금이 한 2억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요게 같은 경우에는 한 59죠. 이게 25평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25평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관리처분이 된 입주권이 아니다 보니까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내 자산이 지금 보시니까 최대 3억까지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위쪽에 연신내 쪽 위쪽에 가면은 가련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뭐 입지도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보고요.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GTX A도 들어서니까 교통호재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건을 잘 찾는다라고 하면 한 3억대 정도로 이미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1주택이 있고 입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입주권이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글로 이제 입주를 하시고요. 실거주 하시고 종전주택을 2년 내만 매도하시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막 6년 그 이상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내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가 투자는 제가 단지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상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 분양 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상가의 가치가요, 새 아파트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요 감정평가액이 더 높아야 돼요. 즉 요거죠. 상가의 이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에서 조합이 정한 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대략 보면 비율이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요 아래 보면은 서울 강남의 A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상가를 운영하는 B씨의 권리가액이 1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A 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가장 작은 면적인 이 59 타입의 분양가가 15억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분양가에 곱하는 산정 비율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B씨는 새 아파트의 가치보다 상가 가치가 더 작은 거니까 이럴 경우는 현금 청산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제 덩어리가 큰 그런 상가를 사야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된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은 요겁니다. 서울의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 정관을 통해 가지고요, 새 아파트에 곱할 비율을 1이 아닌 0.1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1이 아니라 요 10분의 1로 이렇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인근의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그리고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도 0.1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A단지 사례로 돌아보면은 산정 비율이 0.1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 아파트 가치는 15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씨의 상가 권리가액이 당연히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 반포에 미도 1차, 2차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개별로 갈지 같이 갈지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개별로 갈 것 같긴 합니다. 1차, 2차가 따로. 왜냐면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도 상가로 접근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강남권 주변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산정 비율이 0.1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은 지분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포 미도 1차나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죠. 높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가격이 최근 분위기상 보면은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 실거래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가격에 좀 실거래가 되고 있죠. 대출이 아마 나옵니다. 여기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상가다 보니까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실투자금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좀 받을 수 있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지가도 오르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에 의하면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가를 투자할 때 강동 이런 데 있는 신축의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더 우선시해야 되는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이 종전주택이 있고, 재건축 예정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1주택이 1입주권이 아니죠. 그래서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계 뉴타운 2구역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이미 관리 처분이 난 가련 1구역 같은 데를 사야지만 1주택 1입주권으로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 또 가능하죠. 내가 종전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죠.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 내가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특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자 부담금이 2억 8천에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포 3주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부담금이 4억에서 1.6억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담금 완화로 인해 가지고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지방의 재건축 사업까지 활성화되니까 공급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40대 강북의 미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증여를 받으신 거라 5년 내에 매도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억에서 3억으로 한계뉴타운 2구역을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 한계뉴타운 2구역 자체는 좋아요. 아마 총 매수가가 25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6억 후반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 얘가 10억은 넘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게 사실 시세 차익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얘가 이제 입주권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식 인가 단계다 보니까 여기 말고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가능한 가련 1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난 구역을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한편 상가도 문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그런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강남권 내에도 재건축이 가능한,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 추진 중인 단지들이 있죠. 그 단지 내 상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월세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세도 지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니까 시세 차익도 되고요.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은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선택지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